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정말 쉼없이 앞만 보고 막 달려가다가 어느 순간 다 타버렸다 하는 그런 번아웃이요. 오늘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아주 오래된 무려 2500년 전의 놀라운 해법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자 도덕경 22장에 담긴 지혜죠. 자, 보세요. 굽으면 온전해진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문장인데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늘 더 높이, 더 빨리, 더 강하게 이렇게 곧게 뻗어나가야만 성공한다고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노자는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가진 성공에 대한 모든 믿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과감한 생각인 거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즘 시대를 직선의 피로사회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목표를 정하면 그냥 최단거리로, 오직 직선으로만 달려가야 한다고 배우잖아요. 잠시 쉬거나 조금 돌아가는 건 마치 실패나 낙오처럼 여겨지고요. 늘 더 빨리, 더 강하게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말이죠.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은 목표를 향해서 정말 최단 거리로만 달리다가 결국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고 마는 그런 직선의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은 어때요? 부드럽게 휘어지면서 주변의 모든 걸 포용하고 순환시키면서 마침내 온전함에 이르는 노자의 곡선이 있죠.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깊고도 역설적인 지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의 관점만으로는 부족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각기 다른 시대를 대표하는 4명의 사상가의 눈을 빌려보려고 합니다. 돌 김용옥, 함석헌, 그리고 현대적인 이미지 해석과 고전의 왕필까지 이 4개의 렌즈를 통해 노자의 지혜를 아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자가 말하는 이 굽힘이라는 거 대체 뭘까요? 굽히는 게 어떻게 부러지지 않는 기술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첫 번째 핵심 개념부터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노자가 말하는 굽힘은요, 패배나 굴복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러분, 거센 바람이 불 때 뻣뻣하게 서 있다가 뚝 부러지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서 부드럽게 몸을 낮춰서 폭풍으로 온전히 견뎌내는 대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이 굽힘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생존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4명의 사상가가 굽힘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돌 김영옥은 이걸 포용의 미학이라고 봤고 함석현은 질긴 생명력으로 해석했죠.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서로 다른 해석들이 결국 진정한 강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하나의 진실을 향해 모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에겐 미학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겐 시대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말 치열한 생존 전략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핵심은 같아요. 굽힘은 부러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온전함을 이루는 것. 바로 가장 강인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노자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정말 놀라운 역설을 던집니다. 뭔가를 가득 채우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비워내야 한대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 구절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글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오히려 혼란에 빠지는 거, 그걸 선택의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노자는 이미 그때 이걸 꿰뚫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대 사상가의 해석을 종합해보면 아주 명쾌해집니다. 노자가 말하는 비움은 그냥 텅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새로운 가능성으로 채워질 수 있는 잠재력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낡은 생각을 비워내야 새로운 영감이 들어올 수 있고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야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힘이 생기잖아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혹시 새로운 기회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에너지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삶에 그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핍이야말로 충만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인 셈이죠. 자, 이 굽힘과 비움의 지혜는 결국 우리를 노자의 궁극적인 전략으로 이끌어줍니다. 그건 바로 사람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무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쟁, 한자 그대로 다투지 않는다는 원리죠.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경쟁을 포기하는 무기력한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이기고 지는 싸움의 판, 그 경쟁의 링 위에 아예 올라서지 않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누구도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막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비난의 화살을 쏘겠어요. 꽂힐 데가 없잖아요. 또 내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니까 반박의 대상이 될 일도 없고요. 이렇게 나라는 존재에 나의 자아라는 공격의 목표물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무적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노자가 말하는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안전한 존재의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심오하고 유연한 지혜를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 일상에 과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에 이 강력한 곡선의 힘을 한번 불어넣어 보세요. 첫 번째는 바로 저주기 연습입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부딪혔을 때, 이건 내가 무조건 이겨야 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 딱 한 번만 상대방에게 져줘보세요.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의 온전함이 지켜지고 오히려 그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요, 멍 때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면 충분해요.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텅 빈 시간을 계획해 보세요. 바로 그 비어있는 멈춤의 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창의력이 흘러 들어올 통로를 활짝 열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자랑 참기입니다. 뭔가 잘 해냈을 때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 유혹을 의식적으로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텐데요. 내가 스스로를 비추려고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빛을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행동이 스스로를 증명하게 내버려두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뻣뻣하게 느껴지는 직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부드러운 곡선으로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꼭 기억하세요. 거센 폭풍이 불어닥칠 때 부러지는 건 뻣뻣한 거목이지 유연한 갈대가 아닙니다. 결국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진짜 강한 거니까요.